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유한 주식의 중간점검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로우 제너레이션인데요. 4분기 예비 실적을 지난 1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1년 총 매출은 4억 2천만 달러에서 4억 2,200만 달러, 전년도 동기 대비 118% 증가했고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이 88에서 90밀리언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3분기 때 116밀리언이었기 때문에 21년도 1분기 실적보다 더 밑에 실적이 4분기 때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계절적으로 매출이 조금 줄을 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10% 이상 또 하락하고요. 현재 그로우 제너레이션의 주가 하향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실적도 하락하면서 더더욱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우 제너레이션은 마리아나 연방정부 합법화 그리고 미 동부 지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모드인데요. 4분기 예비 실적 발표를 했는데 109밀리언에서 110밀리언 아주 높은 매출 예상을 했죠. 그래서 컨퍼런스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94밀리언에서 110밀리언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만도 한데 전반적인 기술적 하락 때문에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모드가 다음 분기부터는 피부 미용, 임산부들을 위한 제품 그리고 에보카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바운티는 주주편지 발송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오하이오에서 만매트릭스 톤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자, 이 오하이오 공장은 약 290밀리언에서 320밀리언의 돈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예비비로 3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현금이 197밀리언이 밸런스 시트에 있고 그 다음에 웰스파고와 계약을 통해서 약 300밀리언의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자본은 충분히 확보를 한 모습인데 자, 문제는 지난 3분기 때 84톤을 수확했다. 그래서 일부는 기부를 하고 일부는 브라질에 판매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있다. 그 다음에 디맨드가 굉장하다라고 하는데 아직 매출 실적에 잡히질 않았죠. 그래서 이 4분기 실적 때 분명히 이 84톤에 대한 판매 실적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쿠아바운티의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바운티는 정말 주가가 너무나 빠졌기 때문에 현재 마켓캡, 현재 시가총액이 1억 3,700만 달러인데요. 자, 현재 현금이 197밀리언, 그리고 부채가 11.6밀리언, 그 다음에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공장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인디애나 12만 2천 스퀘어, 에드워드에 2개, 8만 9천 스퀘어가 있는데 약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거의 한 10년, 20년 전에 산 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이 땅값만 해도 거의 한 100밀리언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제 청산 가치는 한 2억 8,700만 달러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상장 폐지하고 주주들한테 돈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농담이고 이 유전자 연화가 4분기 때 실적이 과연 제대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크인데요. 바크가 굉장히 좋은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약 1억 3,700만 달러에서 1억 3,900만 달러의 4분기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억 2천만 달러에서 자, 1억 3,700만 달러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3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사장님인데요. 지난 9년간 바크를 창업하고 그 다음에 바크를 이끌었던 CEO가 다시 돌아오겠다. 매츠가 컴백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장이 왜 다시 돌아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바크 이츠로 런칭을 한 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바크 이츠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크 박스 그러니까 기존의 장난감 인형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29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바크 이트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실제로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팔로워가 180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크 이츠에 대한 구독자 증가 폭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장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에 의미 있는 반등 그리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30% 반등이 왔다가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커갈 산업인 바크 이츠가 창업자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성장시켜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크록스는 헤이듀듀 합병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크록스가 71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온다면은 그 다음은 $100 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줬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시어스도 차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지금 $60를 무너뜨리고 다시 $50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50를 밑으로 내려가는 차트를 무너뜨리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지선은 이제 $30가 될 것인데, 자, 이 $30 그리고 이 $20 이 수준은 나스닥 평균 PS 레이시오가 이제 적정 밸류로 가는 건데요. 한 5에서 6 정도 가는 구간인데요. 자, 이때 되면 셀시어스를 정말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이 차트상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고 우리 CEO 존 패들리가 사정없이 주식을 계속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시그널도 안 좋고 차트도 무너지고 있고 또 CEO가 열심히 팔아주고 적정 밸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힘스 같은 경우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주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자 매수를 하든 내부자가 팔든 기술주 하락에 당할 주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금리 인상 예상되고 양적 긴축으로 이 기술주, 특히 중소형주는 정말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되려 중소형주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투자하기 좋은 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지금 연초부터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 보니까 올해 제 계좌는 수익 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기 좋은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주로 도망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더 살 예정입니다. 저는 빅테크 투자 비중 5%, 그 다음에 중소형주 3%, 그 다음에 매출이 없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1%로 투자하기로 했었는데요. 주식들이 빠지니까 알아서 3%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구글도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QILD하고 라로 열심히 배당받아서 이 주식들을 좀 더 사모아야겠죠. 물론 QILD, 라의 비중도 계속해서 늘릴 생각입니다. 자, 대가들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14불에서 6불로 떨어지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워렌 버핏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내라. 바로 그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라고 했는데요.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중소형 주식, 가치주로 도망갈 때가 아니고 2년에서 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